직장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모TV의 부모입니다. 오늘 뉴스에 부동산 조정지역 대상이 파주, 천안, 울산, 부산 등 36곳이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봤는데요. 강원도, 제주도 빼고 전방이 부동산 규제로 강화가 되었습니다. 이 지도 좀 보세요. 와, 너무 놀랍네요. 일반인이고 나이도 어린 우리는 어떻게 집을 마련해야 할지 저런 누리끼리한 생만큼 마음이 답답하고 먹먹해집니다. 운이 좋게도 저는 30대에 제 집을 마련을 했어요. 아직도 30도인데요. 누군가는 저를 골드미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직 실버미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절약하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집을 마련하게 된 건 이전 영상을 보신 분들이 아시겠지만 부모님 도움 안 받았고요. 제가 청약에 2번 당첨이 돼서 한 번은 프리미엄 피를 받고 팔고 하나는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혹시 제가 예전에 만들어둔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위 링크를 클릭해 보세요. 저 영상만 보시지 마시고 최근에 변경된 뉴스들도 많이 자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만든 이후에 정보가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집값이, 전세값이, 월세값도 팍팍팍 오르는지 코로나로 다들 힘드실 텐데 점점 살기가 팍팍해지는 것 같습니다. 또 제가 블로그나 포스트에 부동산 이외에도 재테크 관련된 정보들도 많이 업데이트하고 있거든요. 글로 빠르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설명란에 제가 링크를 남겨놓겠습니다. 오늘은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미리 챙겨야 할 것들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청약 당첨 이후로 제 집뿐만 아니라 가족들, 친구들에게도 추천을 해서 집이 생긴 분들도 있거든요. 그때 주로 하는 이야기들을 제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듯이 편하게 알짜 정보를 말씀드릴 테니까요.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첫째, 내 집 마련은 가능하다고 믿으세요. 여러분, 돈을 많이 모은다면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결혼자금, 노후 대비, 백수 대비, 창업자금, 자녀교육, 여가활동 등등등등등 할 게 너무 많죠? 너무 많은 목표가 있다면 우선은 내 집 마련을 목표로 한번 해보세요. 월급 날만 내면 통장이 되어버리는데 무슨 내 집 마련이냐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일단 가능하다고 믿어보세요. 먼 미래가 아니라 당장 5년 안에 집을 사겠다고 조금 타이트한 목표를 잡아보세요. 제가 여성 멘토로 좋아하는 한 여성 작가님이 있으세요. 김수영 작가님이라고요. 이미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10만 구독자가 있고 그 언니도 유튜브를 해서 제가 영상을 자주 보는데 여러분도 혹시 궁금하시다면 여기 링크도 참고해 주시고요. 수영 언니는 저보다 단 몇 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요. 인생 내공은 몇십 년이 더 많으신 분 같으세요. 저는 20대 때부터 언니를 알게 되었는데 언니가 결혼하기 전에 집을 덜컥 사시더니 저보고 봄이야 너도 집을 사!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니 내가 상상도 못한 일이라 아니 제가 무슨 집을 사요 언니 하고 처음에는 정말 가볍게 들었거든요. 근데 언니는 안전자산으로 실물자산인 집을 하나가 있으면 마음이 그렇게 편해질 수가 없다면서 저한테 적극 추천을 하더라고요. 단순히 집 자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진다고 엄청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저는 부모님 지원 안 받으면 무슨 내가 돈으로 집을 사나 말도 안 돼 하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언니랑 티타임을 마치고 집에 혼자 돌아가는 길에 근데 집을 사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이제 머릿속에 박히게 된 거죠. 발상이 전환이 됐어요. 그때부터 집을 사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생각해보고 자료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돈을 더 타이트하게 모아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가장 돈을 많이 쓰는 게 사실은 이렇게 옷 사고 꾸미고 막 이런 데 있었는데 이거를 팍팍팍 줄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미 사놓은 옷들을 정리해가지고 다시 입어보기도 하고 일 외에는 친구들 모임도 조금 줄이고 배달 음식 줄이고 냉장고 막 파먹기 하면서 직접 요리도 해먹고 이렇게 조금 야무지게 살아보자 한 게 30대 초중반부터였습니다. 그때부터 가계부를 쓰면서 지출 분석을 하고 그때부터 돈을 모으는 재미를 발견을 하게 됐죠. 이게 모두 내 집 마련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인내하고 참고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후로 대략 5년 안에 집을 마련했고 지금도 그 절약하고
검약하고 저축하고 투자하고 이런 활동들을 열심히 스터디하고 실행하면서 실력을 쌓고 있습니다. 둘째, 주변의 집 산 친구들에게 물어보세요. 집은 필수제이기도 하지만 경제제인 자산이죠. 대한민국 한 곳에 무슨 위험 상황이 와도 적어도 내 몸, 맘 편히 누울 곳이 생기기도 하고요. 덩달아 집값이 오르면 자산이 늘어나는 효과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 갑작스런 은퇴나 예상된 은퇴를 대비해서 주택연금 같은 것을 신청하면 훗날 내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으면서 노후를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먼 이야기 같지만 주변에 집 산 친구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물어보세요. 저도 그 수영 언니 그리고 집 많으신 분들에게 옆에 계셔서 좀 지켜보면서 이것저것 부끄럼 없이 자주자주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질문이 꼬리 물면서 더 알고 싶어지는 게 계속 생기더라고요. 또 느낀 게 이게 학교 정규 교육 과정에서 경제 상식 파트 말고는 내 집 마련을 위한 정보들이 그동안 부족했었구나 하고 이렇게 느낀 거죠. 그래서 이게 배운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사회가 변화하고 정책이 변화하는 거를 깨달으면서 직접 손으로 발로 부딪히면서 배워야 하는 지식이구나 하고 짜투리 시간에 공부를 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유튜브도 책도 좋은 공부 방법인데요. 그래도 실제 경험자가 들려주는 이야기의 신뢰도가 조금 더 높잖아요. 그래서 집이 있으면 부자 친구일 텐데 질투하지 마시고 옆에 친하게 지내시고 배우세요. 영상이나 책에서 말 못한 이야기들도 해줄 수 있으니까요. 밥 한번 사고 커피 한 잔 사고 하면서 많이 물어보세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부동산 시사상식 용어라고 읽은 게 있거든요. 여러분은 이 중에 혹시 몇 개나 아시는지 한번 봐보세요. 약간의 테스트 같은 건데 만약에 모르는 단어가 많다면 불인으로서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자, 시사 용어. 벼락거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지만 집값이 오르는 바람에 갑자기 거지수연 된 무주택자를 말하는 게 벼락거지래요. 호텔거지! 정부가 공급하는 호텔 전세방에 사는 무주택자를 호텔거지라고 합니다. 하우스푸어! 집은 있지만 빈곤하게 사는 사람들. 렌트푸어! 급증한 전세값을 감당하는데 소득의 대부분을 지출한 사람들. 하우스푸어처럼 내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여유 없이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생집망, 이번 생에 집 사기는 망했다. 부동산 블루! 연일 폭등하는 집값과 전세값으로 좌절감에 빠진 무주택자가 겪는 우울감을 일컫는 말입니다. 영까지 끌어모아 아파트를 산다. 패닉바잉 공황 상태에서 구매를 하는 것. 베베테크 집값이 너무 오르자 매매 계약을 파기한 집주인으로부터 2배의 위약금을 돌려받는 것을 비꼬는 말이라고 합니다. 청포족, 높아지는 청약 경쟁률에 주택 청약을 포기하는 사람들. 청약은 무슨 피, 프리미엄 붙이고 사 이런 뜻이래요. 쭉쭉쭉 청약 통장 없이 미분양된 물량을 계약하는 매매인을 말합니다. 또 분양 관련된 약어도 있어요. 모하, 모델하우스의 약자고요. 오피, 오피스텔의 약자입니다. 피, 프리미엄을 말하고요. 초피, 초반 프리미엄. 그리고 마피, 마이너스 프리미엄, 무피, 피가 없는 권리이에요. 줄피, 줄을 프리미엄 주고 구입한다는 거죠. 특공, 특별 공급, 1분, 일반 분야, 당발, 당첨자 발표, 예당, 예비 당첨, 중대, 중도금, 대출, 유무, 융자 없음, 옵션이 없다는 거죠. 풀 옵션이 있다는 거고요. 물딱지, 동, 호수별로 전 당첨된 특별 공급 분양권을 말합니다. 그리고 줍줍, 죽고 주용 미계약 또는 미분양된 무순위 분양권을 얘기하는 걸 말합니다. PR은 로얄동, 로얄 라인 얘기하고 따따라하면 이동식 불법 중개업소, 야당, 당첨자 발표일 날 밤에 열리는 장을 말하세요. 원장, 분양 주택집에서 몰래 빼내어 파는 분양권을 또 얘기한다고 합니다. 깜깜이 분양, 홍보 없이 분양하는 방식. 청무피사, 청약 무슨 피주고서 아까 했죠? 대박대사, 대출받고 대출사. 못난이, 안 좋거나 구박받는 층이나 호수, 초코와는 초등학교가 바로 앞에 있는, 코앞에 있는 아파트, 그리고 총알은 돈, 자금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제가 하는 말을 이해하시는지 들어봐 주세요. 내가 불인 친구한테 청무피사니까 주담대 끌어다가 줍줍으로 초피 줘서 풀로 오피 사라고 권해줬거든요. 근데 친구가 모하를 가더니 초코아인 건 좋은데 못난이 같아서 총알도 부족하고 포기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생집망 생각하지 말고 청보죽 되지 말고 방법을 좀 찾아보라고 말했어요. 벌써 잘 알아두신 거예요? 무슨 외계인어 같잖아요. 근데 이런 부동산 용어 알아두면 나쁘지 않겠죠? 셋째, 내 집 마련하는 방법. 나에게 맞는 현실적인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집을 사는 방법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양받는 것, 두 번째는 경매로 받는 것, 세 번째는 이미 지어진 집을 중고로 매매하는 것,
네 번째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입주권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분양받는 것은 청약통장을 활용해서 아파트, 오피스텔 등을 새로 이렇게 집을 구매하는 방법이고요. 이때 집을 계약하겠다 하면 계약금, 중도금, 나머지 잔금을 치르는 방식을 말합니다. 통상 계약금은 집값의 10% 정도이고요. 중도금은 아파트가 다 지어지는 한 2, 3년 정도에 보통 몇 개월에 한 번씩 내게 되었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무이자 대출인지 아닌지를 꼼꼼히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무이자 대출은 건설사에서 보증을 해주고 몇 년간 이제 제가 이자를 내지 않게끔 은행과 계약을 맺고 보장을 해주니까 더 편리하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집이 분양받는 입장에서는 혜택이 더 좋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것도 꼭 확인을 해보는 편입니다. 이자 내는 거 좀 아깝잖아요. 이 외에도 돈 계산 많이 해야 한다면 부동산계산기.com이 있거든요. 이 웹사이트를 한번 활용해 보세요. 링크란에도 남겨두겠습니다. 또 2020년 11월 17일 기준으로 대출 규제 관련된 내용 요약 자료도 제가 이렇게 화면에 띄우겠습니다. 잠깐 멈춰서서 자세히 보시거나 화면을 이렇게 캡처 해 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내 집이라고 생각하면 그 주변이나 그 동네에 내가 살고 출퇴근할 수 있는지 등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집을 볼 때 가장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는 것이 첫째가 일자리, 직장이 많은 곳인지가 중요하고요. 양질의 일자리가 중요합니다. 또 둘째가 가족이 있거나 앞으로 가족을 이룰 것이다 할 때 아이를 키우기에 적합한지. 그래서 보통 학군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학군 좋은 데가 좀 비싸잖아요. 또 생각해야 될 것이 숲세권. 그러니까 자연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공원이나 숲, 하천, 한강 이런 게 있으면 삶의 질이 올라가거든요. 근처 인프라는 또 얼마나 좋은지 마트나 백화점 이런 것들도 많이 보시죠.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골고루 따지다 보면은 저에게 적정선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서 살 수 있는 집이 어디 있는지 네이버 포탈에도 검색해 보시고 직방 같은 앱을 통해서도 심심할 때마다 한번 살펴보세요. 근처에 부동산 중개인이랑 친하다면 자주 찾아뵙고 물어보는 것도 또 어떤 분들의 꿀팁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우울해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언젠가는 내 집 마련한다고 믿고 공부를 꾸준히 하는 겁니다. 내 집 마련의 가장 큰 장점은 불안감이 없어지면서 안정감과 성취감이 생긴다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진 않겠지만요. 그래도 이사를 가고 싶을 때 언제든 이사 갈 수 있는 자유, 걱정하지 않고 내 공간을 꾸미고 물건을 들일 수 있는 자유, 전월세 신경 안 쓰고 머리 안 아파도 되는 자유. 물론 집이 생기면 또 새로운 걱정거리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집이 있다는 기쁨이 그런 고통을 또 상쇄해 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내 집 마련을 위한 부동산 관련된 정보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러분, 내 집 마련은 선택사항이긴 하지만 하면 좋은 이유들을 오늘 간략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 내 집 마련 꼭 성공하시고요. 궁금한 거 있거나 여러분의 꿀팁이 있다면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지적이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